네,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제규어 e페이스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렇게 가속을 일반적인 가속을 할 때는 그 가솔린 모델 중에서도 경쾌함이 있는 가솔린 모델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경쾌함이 있는 가솔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엔진이 나름 묵직한 소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 우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조수석 탑승자가 엉덩이나 다리 쪽에는 힘이 조금 들어가는데 막상 상체 쪽에는 이게 뭔가 충격이 덜 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가 지금 아무런 뭐 스포츠 시트, 멀티 컨투어 시트 뭐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나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커브, 우커브를 할 때도 약간의 이제 버킷 시트 같은 그런 시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형의 남성분까지는 이 차를 타면서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고요. 급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조금 커요. 엔진 소리가 좀 큰데 계속 저는 이제 불만이라고 하면 중고음역대 엔진 소리가 이렇게 넘어오면 그래도 뭔가 경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음 정도 되는 엔진 소리가 음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주행을 할 때는 나름 재밌어요. 수동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래도 다이내믹한 주행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나 스포츠를 놓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 RPM이 이제 4000 이상 RPM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끔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제동을 테스트했을 때와 서스펜션을 이렇게 그냥 체크를 했을 때 서스펜션 느낌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급제동을 했을 때 제동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제동력은 아주 좋았는데 체급으로 따지면 뭐 BMW X1이나 볼보 XC40, 벤츠 GLA 뭐 요급의 차량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부분은 BMW X3나 벤츠 GLC와 거의 유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규어하고 랜드로버 차 자체가 좌우폭이 상당히 넓은 데다가 이 차량은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서 더 넓어 보여요. 디자인이 이제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나가는 쪽으로 해서 페달 쪽의 공간은 발 공간은 그래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방지턱 때문에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앞에 차가 가까워 왔다 이게 느낌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별도의 이제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이 터치 스크린까지 가는 게 저는 제가 편한 자세로 앉아서 터치 스크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공조기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제가 풍량이나 아니면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싱크 이제 전자석을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하겠느냐 뭐 이런 공조기 버튼과 비상등 그리고 기본적인 제어 장치 이런 거는 이 앞쪽에 나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어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기어봉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차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5천에서 6천만 원대의 제규어 e페이스에 적용되어 있을 때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방지턱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전방 경고를 줘버리면 서울 시내 정체길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는지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이 등급이 한 등급 높아 보인다고 제가 이거 뭐 리뷰하는데 이거 계속 느낌표가 그래 한 등급 높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대시보드에 있는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차 좌우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끄는 게 있나? 좀 상당히 좀 짜증나네. 어쨌든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는 왼쪽 다리가 받쳐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좀 제어할 때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오히려 좌회전을 빠르게 할 때는 오른쪽 다리가 여기 기어봉 있는데 닿아버리니까 그거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공조기도 에어컨을 아까부터 이제 온도를 맞춰놓고 타는데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붙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붙어 있어서 이 방향 지시 등을 켤 때랑 끌 때 거슬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스팔트 길에서 도로가 패여 있는 곳들을 지날 때는 SUV 느낌이 있는데 도로가 반듯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노면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시멘트 길을 갈 때는 차라리 조금 그 미세전 진동은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좌커브를 갈 때는 몸이 이제 여기 딱 붙어서 주행을 하니까 아주 좋죠. 네, 아주 좋고 제가 지금 여기는 차가 뒤에 저 멀리 있는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규정 속도에서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 구간 지난 다음에 급제동. 진짜 이 제규어 e페이스의 제동 성능은 아주 칭찬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동이 이 정도로 잘 잡혀버리면 운전을 막 이렇게 좀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막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주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근데 바람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창문이 좀 열렸었구나. 주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안전하게 이 차를 제어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로터리를 이제 왼쪽 커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몸이 딱 지탱이 돼서 저 뒷좌석에 있는 가방이 저 멀리까지 가는데도 저는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반자율 주행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차간거리도 조절이 되고, 근데 이게 차가 계속 한쪽으로 쏠림이 있어서 이 차선을 내가 이거를 켜질 않았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왜 안 되는 거야? 차가 신차인데 2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인데 오른쪽으로 쏠림이 좀 있고,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차랑 간격은 상당히 잘 맞춰요. 이걸 조금 더 벌리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거리를 더 넓혀버리죠. 다시 이제 좁혀놓으면 속도를 제가 82km에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끄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소음은 조금 들려옵니다. 소음은 좀 들려오고, 이런 로터리는 사실 로터리 우선이에요. 진입하는 차량은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되고, 눈치를 봐가면서 들어가는데 스물스물 방향지시등 켜고 그냥 자연스럽게 껴주는데 저번에 어떤 차더라, 뭐 어떤 차 리뷰하는데 껴주질 않아가지고 아주 곤란했던 적도 있어요. 네, 로터리에서 제가 여기서 급가속 RPM이 막 6,500까지 가면서 엔진 소리는 되게 시끄러운데 차가 나가는 거는 그렇게 나가진 않고요. 제가 가속 페달을 하나 둘 셋 하고 끝까지 밟았을 때 차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스포츠에다가 놓고 수동 변속 기어를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면 그나마 좀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에 앉아서 지금 오늘 리뷰하면서 뒷머리가 다 눌렸는데요. 편하게 그냥 목을 기대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을 할 때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 정체길 주행을 막 해도 이거 되게 거슬립니다. 네, 이거 되게 거슬리고 뭐 안전 옵션이니까 이렇게 팔을 왼손으로 이렇게 도어에다가 맞춰놓고 이렇게 운전할 때나 밑에 부분에서 잡고 운전할 때나 뭐 이렇게 잡고 뭐 어떻게 잡아도 핸들 위치나 페달 위치가 편한데 오르간 페달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발의 피로도는 조금 있어요. 오른쪽 발의 발목의 피로도는 조금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근데 너무 이뻐서 스피커는 그냥 하만카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스피커와 같이 메리디안 오디오도 거의 이제 제조사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질은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방 경고. 근데 정차할 때 이제 스탑앤고로 시동이 꺼지는데 오토홀드가 없다는 게 이게 좀 치명적이네요. 그냥 편하게 앉았을 때 오른발 위치가 가속 페달이고 조금 이게 발이 왼쪽으로 와야 브레이크 페달이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차들 뭐 수입차는 거의 다 오토홀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정차해서 뭐 벤츠처럼 브레이크를 꾹 밟아야 되나? 안 되는데? 오토홀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정차 중에는 스티어링 휠에도 진동이 거의 없고요. 이 밑에 쪽은 진동이 좀 있네. 위에는 별로 없는데 시트 진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스포츠 놓고 급가속. 그러니까 이게 한 RPM이 3,500까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가솔린차 그 느낌 그대로 괜찮은데 그 이상 3,500에서 6,500 RPM 갈 때까지 그때는 더딤도 있고 엔진 소리만 커지고 이렇게 뭔가 그 경쾌함이 없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저거 벤츠 E클래스 같이 생겼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 차가. 아, 저게 K9이구나. 벤츠 같이 생겼네요. 뒷모습 있고 뒤에 이제 그 브레이크들 켜지기 전까지는 그냥 E클래스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야. 자, 피로도 체크를 해보면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허리 아프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승차감 그냥 일반 주행에서 막 잔진동 오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확실히 제규어는 서스펜션이 괜찮다는 느낌이고 급제동 했을 때 제동력은 정말 좋아요. 아주 뛰어납니다. 엔진 출력을 이거보다 한 2배 이상 늘려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동력이었고요. 코너링은 괜찮은데 몸이 좀 오른쪽 커브할 때는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롤링은 좀 있는 편이고요. 이 차량을 T구안, X1, GLA 그리고 Q3 뭐 이 차들과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정쩡해요. 그것과 X3 GLC 요 급과 한 중간보다 조금 높은 등급 그 등급의 자동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범상치가 않은 이 기운. 와, 차선을 제가 밟았더니 막 누르르르 막 이렇게 주네요. 방향지시등 소리 둔탁하면서 괜찮고 지금 40km로 이제 인터체인지 나가는데 괜찮고 자 지금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규정속도 주행을 할 거예요. 규정속도 주행을 할 건데 지금 그 규정속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먼저 체크해보면 옆에 트럭이 지나갈 때 들려오는 소음, 바퀴에서 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엔진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있고요. 어차피 이 차가 가솔린 모델이라서 엔진 소리가 이 정도 속도에서 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앞 차량이 지금 쓸데없는 감속을 해서 이게 거리가 붙으면
똑똑하고 경고음을 띄워줍니다. 방향지시등은 한번 톡 건드리면 3번이 깜빡깜빡깜빡하고 켜져요. 그 기능은 제규어도 독일 차들과 같이 있고요. 시속 지금 한 85km 정도. 여기서 엄청난 시멘트길.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 데서 60km에서 급제동을 한번 비상등을 켜고 60km에서 급제동. 아, 좋다. 확실히 제규어는 제동은 진짜 좋아요. 왜 2단에 가 있지? 아, 지금. 오, 깜짝이야. 고장난 줄 알았네. 지금 다시 아까 전에 패들 시프트가 잘 되네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동 모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RPM이 기어가 2단에서 계속 RPM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제규어가 이래버리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무서워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거는 뭐 선입견이죠. 선입견인데, 제규어 e페이스라는 모델이 저는 되게 새로운데, 대시보드가 지금 운전하면서 봤을 때는 꼭 그 MPV 차량들 있잖아요. RV카. 이 차량이 참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대시보드가 넓어요. 대시보드가 넓다 보니까 엔진이 저 멀리 있는 거죠. 저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솔린 모델이라고 해도 엔진 소리가 상당히 조용하고요. 시트도 딱딱한데 차도 딱딱해요. 근데 제가 지금 바지를 DG 뭐 제품을 입고 이렇게 어떤 차를 타도 이렇게 이 정도로 밀리질 않는데, 시트에 뭘 발라놨나? 좀 미끌미끌해서 제가 좀 움직이는 거 조금 움직이고, 여기 그 콘크리트인데 그냥 일반 바닥인데 그냥 국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노면 상태가 국도 정도 생각하면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차선을 밟았을 때 두두두두 하는 거를 마치 노면이 안 좋아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해놨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긍긍긍 이렇게 나오고, BMW 같은 경우는 우 이러는데 얘는 그그그그그 이렇게 선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을 주네요. 급가속을 해보면 급가속입니다. 네, 급가속이고요. 방지턱을 40km. 재밌는 게 방지턱을 넘을 때 분명히 차체에서 SUV처럼 이렇게 따다닥 잡아주는데 골이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여기 방지턱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돼 있는 데거든요. 50km. 괜찮네요. 방지턱. 우커브. 좌커브. 네, 차가 확실히 이게 SUV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나요. 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크게. 아이고, 제가 어깨가 여기 비필레 붙었네요. 무릎이 지지를 못 해주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좌커브를 이렇게 돌 때보다 우커브를 돌 때 더 허접해져요. 지금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천천히 가는 속도에서 만약에 풀악셀을 딱 쳤다, 이렇게 반응이 좀 많이 느려요. 풀악셀을 딱 쳤다 할 때 제가 발을 꾹 밟았거든요. 그걸 제가 또 드라이브에서 요 정도 속도 뭐 한 30km 이렇게 타다가 급가속 할 때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을 거예요. 급가속.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이제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길로 오면서
야간 모습에 잠깐 들어왔을 때는 도어 손잡이 있죠, 문 여는 거에 LED가 한 발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거를 얘네가 반사면으로 크롬을 갖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비포장 시멘트길, 비포장 같은 시멘트길에서 야, 이거 짱인데? 차가 깨끗하니까 여긴 좀 천천히 가고, 이 노면 상태 안 좋은, 지금 양옆에 막 비닐하우스 있고 뭐 이런 시골길 있잖아요. 시골길에 흔히 이제 시멘트 포장 해놓은 데는 돌기가 막 나와 있어서 막 세단 갖고 가면 막 잔진동이 막 느껴지는데, 이 차는 그냥 아스팔트 길을 주행할 때랑 거짓말 조금 더 보태고 비슷할 정도로 진짜 미세 잔진동을 정말 잘 잡네요. 서스펜션이 SUV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모두 전달을 해주면서 도시명 SUV인 척을 또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뭐 진입 램프에 나오자마자 그냥 급가속, 이게 4,000에서 6,000 올라갈 때까지 엔진 회전수가 막 빨라지는 게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서 출력이 마력인지 토크가 몇인지 뭐 이 차가 제로 100이 몇이고 뭐 최고 속도가 몇이고 이런 거 그냥 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조수석에 딱 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하는 거를 느껴봤다고 치면 감흥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디젤차 같은 소리가 나진 않는데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으로 왕 이런 소리가 났으면 더 빠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랑 똑같이 한 30-40km 정도 속도에서 급가속, 다시 이번에 컴포트 방지턱 넘고 급가속, 급가속, 자 이제 에코프로 모드에서 급가속, 다시 다이내믹 모드 방지턱 넘고 급가속,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모드 변경해도 뭐 엔진이나 미션이 막 우와 훨씬 빨라졌네? 좋다 뭐 이런 느낌 별로 없어서 그냥 컴포트에 놓고 주행을 하기로. 네, 실제로 지금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뭐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일로 커브 도는 거랑 반대로 커브 도는 거랑 몸을 지탱해 주는 게 조금 차이가 난다. 그거랑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좀 너무 중음과 중저음이다 보니까 경쾌함이 없어서, 경쾌함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더 빠르게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가속할 때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엔진 소리만 엄청 커지는 느낌.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좀 나아요. 수동 운전을 하면. 그래서 뭐 커브 나오면은 저단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급가속 크락션 한번 눌러주고 갔다가 기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이제 또 방지턱 나오면 또 풀악셀 바로 치고,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또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냥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옆에 누구 타고 뭐 이거 타고 갑자기 내가 추월을 하려고 아무 장치도 준비하지 않고 심지어는 스포츠 모드도 놓지 않은 채 그냥 가속을 막 할 때는 그냥 좀 엔진 소리만 시끄럽고 차는 안 나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규어 E-페이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이 조수석 시트를 제가 저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놓고 앉아보면 이렇게 암레스트도 내리고 이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아기자기하게 생겼다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오, 근데도 열려. 아기자기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앉아있으면 헤드 공간이 여유롭진 않아요. 차라리 여기 헤드 공간에 파노라마 루프가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더 앞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등판을 얘네가 이렇게 파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등판이고 전반적으로 X3처럼 시트가 얇은데 디자인도 좀 비슷하고, 앉아있을 때 요 뒤에 여기도 유리창이 있어서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봤을 때 시야로 봤을 때는 뒷부분이나 옆부분에 좀 불편하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요. 뒷좌석 시트의 방석도 꽤 넓어서 그렇게 그냥 앉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허벅지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주니까 이 차를 가지고 뒷좌석이 좁은 차다라고 얘기하기는 수입차에서도 또 애매해요. 그냥 적당한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시트 등판은 플라스틱인데 이게 어두워서 그런가? 아니,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쭉 봉제선이 지나가고 시트 모양이 이래서 그런지 시야가 위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안 좋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 차량에 사용된 이 가죽이 우리가 흔히 이제 가구 매장 같은 데 가서 뭐 한 200~300만 원대 소파나 어쨌든 그런 그래도 중가 정도 되는 소파에 있는 가죽처럼 돼 있어 갖고 이게 시트도 우는 부분도 없고 엄청 짱짱해요. 엄청 짱짱해가지고 딱 앉았을 때 이렇게 막 쿠션이 엄청 푹신푹신하다, 뭐 벤츠 GLC처럼 푹신푹신하다 그 느낌보다는 X3처럼 딱딱한데 여기도 홈을 이렇게 파놔서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신모델이라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이 도어 트림 윗부분에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 건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마감 처리가 괜찮고요. 그 밑에 사용된 가죽이랑 이 플라스틱이랑 그냥 가죽인데 투톤인 느낌. 손잡이를 잡았을 때도 이 스티치 있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만지게 되거든요. 이 느낌도 좋고, 여기 스피커 미드우퍼 그릴 있는 데가 크롬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나오면 밑으로 반사가 돼서 여기 전체가 이제 좀 밝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을 이렇게 열면 여기서 LED가 한 발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이제 도어 캐치가 여기 있다, 손잡이 여기 있다,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배려가 좋고요. 개별 윈도우 스위치 부품도 이게 보여지는 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막 그렇게 막 럭셔리한 부품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스피커 그릴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조금 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테두리를 쫙 해놔서 디자인을 상당히 잘 해놨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맨 밑에 부분, 도어 트림 맨 하단 부분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요 맨 하단 부분 보면 여기가 이제 조금 그 적급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 스피커 그릴 맨 밑에, 그리고 맨 위에 그 손잡이, 자세가 왜 이렇게 힘들어? 등판 가죽, 그리고 이 썩으려고 하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다. 이거 냄새 괜찮나 이거? 이거 그냥 콜라 냄새인데 이거 마시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개봉하고 리뷰용으로 사용한 지 지금 벌써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리뷰용이라 이거
요만큼 절반 있었는데 이만큼 줄었거든요. 어쨌든 소리 주의. 들어갑니다. 도어 포켓에 들어가니까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 그럴 때도 1리터짜리 물이나 1.5리터짜리 음료나 이런 거를 수납할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여기 밑에 보면 안 들어가네. 노트는 안 들어가는데 한 플러스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공간. 12V 시거잭이 하나 있고, 이 송풍구가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 차량은 온도 조절은 없으니까 투존 에어컨, 4존이 아니라 3존도 아니고 투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거를 실제 오너가 뭐 타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뒷좌석 공간과 앞좌석 공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투존 에어컨은 앞에서 이제 모든 온도 조절을 하는 거고, 4존은 이제 내 좌석에서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ISO 픽스의 유아용 카시트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딸깍 빼서 뭐 항상 자녀를 유아용 카시트에 넣고 다니는데 혼자 출퇴근할 때는 카시트 잡소리 때문에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 이러신 분들은 이 항상 태우는 좌석에 플라스틱 그냥 빼놓고 어디다가 이제 처박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플라스틱 커버를 뺀 후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을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이게 이페이스. 입에 이게 익숙지도 않아요. 제규어 이페이스는 도어 열리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뒷문짝이 작다, 뒷바퀴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 공간 이 정도 속도가 거의 이제 빠르게 타는 속도일 거예요. 이 공간이 좁은 데다가 여기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엄청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허리를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이 대각선을 틀어서 이걸 막 꽂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 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꽂는데 잘 안 보이고 뭐 잘 안 들어가고 안 맞고 한쪽 껴지고 한쪽 빠지고 이러면 진짜 아빠 입장에서 엄청 승질 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차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시트백 포켓에 헤드레스트가 간신히 이제 안 걸렸는데요. 이 뒷좌석 뭐야? 이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네.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폴딩을 하잖아요. 안전벨트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옆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박 소리 나면서 이게 안전벨트가 빠지면서 옆에 그 고정되는데 딱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이렇게 안전벨트가 이탈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괜찮고요. 이 차량에서 이 시트 폴딩이 되는 차량은 덜덜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차도 이 정도면 잡소리 하나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가죽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 딱 하고 어디 부분은 가죽이고 어디 부분은 맨질맨질한,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맨질맨질한 부분인데, 결국 이게 이제 시트가 지금 새 차라서 그런데 막 타다 보면 딱 넣었을 때 여기서 막 시트끼리 막 부딪히면서 막 뽀드득 찌그덕 뭐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헤드레스트도 올라가고, 이게 높이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네. 하면 등은 등 딱딱해. 등 엄청 딱딱하네.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다리를 얼마를 벌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다리 엄청 벌리고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팔 이렇게 묶인 사람처럼 이렇게 있든가. 이렇게 가운데 좌석은 아이가 만약에 가운데 앉아야 된다 그러면 방석은 쿠션이 괜찮은데 얘가 딱딱해요.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같이 딱딱한 거, 그거는 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컵홀더는 고무가 이렇게 네 발로 나와 있어서 소리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나잖아.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나잖아요. 네. 소리 안 납니다. 안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나지. 컵, 중간 컵 정도 2개 넣을 수 있고,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와우. 요 사이즈는 노트 8, 요 사이즈는 플러스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유소 휴지 하나, 그냥 물티슈도 안 들어가는 물티슈 한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마트에서 큰 거 팔는구나. 그냥 물티슈 작은 거, 편의점용 1,000원짜리 이런 거. 스키스로는 빠진 것 같은데 뒤에 우와, 플라스틱을 제가 살살 했는데 기스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스에는 취약한데 보기에는 좋은 플라스틱. 여기는 기스는 안 나는데 보기에는 그냥 그런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트벨트는 시트벨트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을 때는 조금 답답함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나쁜 것 같진 않고요. 벤츠 GLA, BMW X1, 볼보 XC40, 폭스바겐 티구안, 뭐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격대나 인테리어 퀄리티를 보면 상위 프리미엄급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볼보 XC40이 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얘를 거기에 경쟁 모델로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 정도의 뒷좌석에 탔을 때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뒷좌석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타고 내리는 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고, 잠깐만, 뭐 빠진 게 있나? 천장은 천정은 이렇게 펄럭거리는 소재. 천정. 이 눈에 보여지는 플라스틱. 안 보이는 데와 보이는 데에 명확하게 좋고 나쁨이 있는. 그리고 얘는 헤드레스트가 그냥 깍두기입니다.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안에는 그래도 꽉 차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일로 부딪혔을 때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었겠죠. 그래도 얘네는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리뷰에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제규어 E-페이스 시승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느꼈을 때는 아주 만족할 수준의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제규어 E-페이스 전에 F-페이스를 시승을 했을 때는 조금 실망했던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는데, 오히려 E-페이스는 만족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이 부품들 보면 이 루프 재질이나 이런 게, 가죽 시트나 여기 이제 센터 콘솔 열리는 부분, 이야, 컵 홀더도 뺄 수가 있네요. 컵 홀더도 뺄 수가 있네. 여기를 공간을 아예 이것도 빼서 넓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SUV를 수입차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요새는 아닌 게 아니라 신형이 최고다. 그냥 뭐 차종 급이랑 이런 거를 둘째로 놓고 신형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만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를 제가 뒤로 끝까지 한번 제껴놔 봤는데, 누워서 차에서 뭐 잠을 청할 만큼 눕혀지진 않아서 요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런 그 마감하는 부분이 이번 모델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서, 여기도 터치네. 이거 다 터치구나. 이게 실내등 켜는 게 잘 돼 있어서 주행을 하면서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이 도어 트림이 상당히 두꺼워서 이 팔을 이렇게 올리고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탔을 때도 시트 포지션이 어떻게 맞춰 넣어도 좀 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왼발하고 오른발을 이렇게 딱 밟았을 때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딱 맞아요. 1대1이 맞고, 브레이크 밟을 때만 가운데로 오는데 오토 홀드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컵 홀더에서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났고요. 도어 포켓도 윗부분은 상당히 높은데 아랫부분이 훅 들어가 있어서 1.5리터라든지 어느 거를 넣어도 수납하는 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수석 사물함 있는 쪽도 그렇고, 계기판도 이쁘고. 이야, 이제 벤츠, BMW, 아우디만 보였던 SUV 시장, 폭스바겐이 거의 싹쓸이를 했던 시장, 이렇게 수입차 SUV 시장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나온 제규어 E-페이스는 아주 매력적인 포지션, 어느 중간에 이제 어느 포지션에 딱 붙은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새로운 라인이 생긴 것 같이 등급이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이 차를 조석에 누가 탄 사람이 봤을 때 괜찮다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자동차 튜닝 중에서도 인테리어, 스피커 튜닝이나 스마트 방음, 이런 제가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완전 분리를 해놨으니까, 제 얼굴 나오는 걸 누르면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차 인테리어 사진이 나오면 그걸 클릭하시면 오디오 채널을 따로 구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양 채널 다 보고 마음에 드시는 쪽에 구독하시고 알림 신청을 하면 제가 업데이트하는 그 내용을 모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